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완성의 종결자 수학의 날개 정준영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20강입니다. 자, 20강, 21강, 22강이 남았는데요. 자, 22강하고 21강은 우리가 앞쪽에서 풀지 못했던 내용들, 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남겨놨던 문제들, 그걸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요. 자, 오늘 20강은 긴급 편성이에요. 원래 올라갔던 여러분들한테 그 공지사항이 올라갔던 것은 여기가 실수책이었어요. 실수책이 근데 해봤자 실수의 실수 안에 자연수 정수 뭐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들하고 항등원 역원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역행렬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선생님이 중간에 역행렬, 역원, 뭐, 역함수 이런 얘기를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들을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여러분, 3월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너무나 힘드셨죠.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도 올렸지만은, 특히 수리가형 8문제 가까운 문제가 도형의 문제, 도형의 활용의 문제였는데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20강은 긴급 편성이에요. 도형 그래프 해석의 문제들 총 정리, 중요한 문제들만 선생님이 정리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21강은요. 3월 모의고사 가형을 위주로 해서요. 나형 친구들도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도형 문제와 또한 우리가 앞에서 안 풀었던 문제 중에 도형 문제를 또 섞어서 21강 어떻게 보면 두 강자 다 도형 그래프 해석 문제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2강의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못 풀었던 문제 마저 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자, 긴급적으로 선생님이 또 다시 막 교재를 그냥 부랴부랴 막 만들었어요. 도형 그래프 해석 문제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우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수학 1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을 직접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두 군데가 크게 있죠. 어디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분이요. 자, 선생님이 거기 프린트에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5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도형 그래프 해석은요. 선생님이 주제들을 나눴었어요. 첫 번째, 실근의 개수요. 근이 몇 개냐? 이런 문제들을 묻는 것들이요. 자, 이것들이 우리가 다뤘던 거를 언급을 해드릴게요. 실근의 개수, 도형 그래프 해석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8강에 찾아서 이제 이걸 제목만 달아놓으세요. 8강의 1번이요. 자, 8강의 1번, 그 다음에 11강의 2번, 뭐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자, 특히 이제 로그 함수에서 진수 조건 따져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렇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있던 거 뭐 4개,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면 이와 같은 문제들 핵심은 자, 뭐예요?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조사하는 거죠.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이제 핵심이야.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는데 대신에 특히 로그는 진수 조건을 주의하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진수 조건을 유의를 하자. 양수인문만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평행이나 대칭이동 이용하는 것들이요. 자, 평행이나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식을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하는 것들이요. 자, 이 문제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5강에 2번 문제가 있었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 다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7강에 10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잠시 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7강에 7, 8, 9도 거의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과 평행이동들은 그래서 그때도 5강에 2번 문제를 하면서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요. 여기가 같은 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데 이 넓이가 여기랑 같다. 요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같은 넓이 찾기들이요.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근의 범위 구하기요. 자, 근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8강의 2번, 자, 8강의 2번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강의 1번의 문제도 있었고요. 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되는데 대부분 절대값 그래프라든지 이렇게 꺾어가지고요. 그때 뭐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뭐, y는 2의 x-1에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 한 칸 내려와서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이거랑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구하라. 이런 것들이요. 요게 이제 1 되는데 0과 1 사이다. 이런 식의 것들도 다 그래프 해석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제들을 좀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유형들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특히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합답형 문항의 기억, 니은, 디귿이요. 자, 합답형 문항의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런 문제 중에 대부분이 선생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특히 부등호 관련한 문제의 OX요.
자, 부등호 관련한 OX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다 뭐 하는 거라고 하냐면, 자, 핵심 알아들어야죠. 기울기 이용하라 그랬죠. 자, 기울기를 이용하라 그랬고요. 이것이 선생님이 우리가 2강에 5번, 6번, 7번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뤄봤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 5번째, 부등식 영역이 주어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다뤘냐면 자, 5강의 5번 문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특히 이것도 또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얘네들은 그래도 좀 해보면 돼. 그 다음에 특히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 방정식 해서 2차 방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요. 자, 이 문제는 되게 많이 했어요. 식강 문제들은 거의 이 문제였어요. 식강에서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절대부등식이라 해서 항상 0보다 클 조건 이용하는 것들, 식강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야. 그러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결과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지수로 보지만 들어가 보면요, 다 뭐의 문제니? 다 뭐의 문제야? 고등수학 상하가 제대로 안 되면 지수로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우선 우리 안 했던 것 중에서 그래서 요 문제 하나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목들로 지수로감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 유형들이 총 한 이 정도의 문제들. 물론 이거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가면 더 많을 수는 있죠. 근데 가장 큰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다시 한번 선생님이 봤으니까 그 번호들 달라드렸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문제들이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주의를 해야겠구나. 이게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중에 하나요. 평행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문제 하나를 우리가 안 풀었던 게 있어가지고요. 이걸 하나 풀면서 이제 또한 같이 이제 감 잡아볼게요. 자, 이 문제가 몇 번이냐면 7강의 10번 문제예요. 뭐라 그랬냐면 7강의 10번 문제야. 프린트들 다 출력을 하셨으니까요. 혹은 이제 교재가 아주 기쁜 소식이죠. 교재가 나오니까요. 교재를 나중에 구입해서 듣는 친구들은 7강 10번 피셔서 들으시면 되죠. 자, 문제를 봤더니 그림에서 A 2,3, 4,1을 이은 선분을 위에 임의의 점 P를 지나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와 만나는 점은 얘,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K라고 한다. PH 곱하기 P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리고 4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수로그 함수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역함수야. 그러니까 아까 평행대칭 이동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 평행대칭에서 7강의 7번, 8번, 9번도 마찬가지였는데 같이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가게 되면 대칭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 그림 봐보세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봐라. 2,3, 4,1 주어지고 여기 한 점 이렇게 돼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물론 선생님이 준 풀이 과정은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산술기하 평균도 분명히 참조하세요. 그것도 분명히 답지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야. 얘랑 얘랑이 분명히 무슨 관계냐면 역함수 관계야. 근데 이것도 Y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내려온 거죠. 그럼 도로 거꾸로 얘랑 얘랑을 똑같이 둘 다 Y축으로 1만큼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얘가 원래 0,1에 있었던 놈이 밑으로 하나 내려온 거니까 0,1이래. 0,1에 있던 걸 Y축 한 칸 내려온 거니까 분명히 얘가 1,0을 지날 테고요.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 지나면서 로그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Y는 얘가 2x가 될 테고 Y는 로그 2x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대로 한 칸 올라오라 그랬어. 그럼 요 점 보고 오세요. 요 점 2,3이라는 점, 2,3이라는 점에 y값이 하나가 올라가 봐. 어디가 되니? 바로 2, 저 위에, 그림 좀 그렇다. 이쪽으로 조금 작게. 자, 그림을 이쁘게 못 그리셨네요, 선생님이. 그쵸? 2,4라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요 값이 y축으로 우리가 그대로 하나를 올렸으니까 요게 4, 2가 되네? 뭔가 있을 것 같지 않니? 여기 4,2가 되죠. 아니,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분명히 얘네들이 역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그대로 똑같이 올려가 되면 이렇게 되죠. 저 두 점이 1로 오죠. 야, 근데 얘네는 잘 봐. 얘네는 보나마나 2, 4, 4, 2는요. Y는 X라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점이죠. 대칭인 점이죠.
그럼 니네가 알고자 하는 요 P라는 점은 분명히 어디 있었냐면 어디니? 얘하고 얘하고의 중점인 3,3이었단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무슨 어려운 그런 산술 기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림이 너무 커졌는데요. 그림이 너무 커졌는데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 좀 힘들겠다. 선생님이 그림 너무 못 그렸어요. 야, 그렇다면 여기 P가 있고요. 아까 이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 저 위에 안 그리셔도 돼요. 그럼 어차피 이게 대칭이니까 얘랑 얘랑의 길이가 똑같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잘 봐. 이거 y는 로그 2x라는 그래프에 여기 y 값이 3 되게 된 거죠. 여기 뭐 넣어야지 3 나오니 여기가. 여기 3 나오려면요. 로그 2에 8을 넣어야지 3이 나오죠. 여기 x좌표가 8이에요. 그래? 그럼 여기 x좌표 3이죠. 그래서 이 길이 얼마? 5.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니까 여기 5. 최소값 10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결하거든. 이런 것도 하나의 원리들이에요. 대칭과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재밌지요? 선생님 산술기하도 필요 없이 야 발상을 조금만 전하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구나.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아무튼 선생님의 풀이를 한번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익혀보세요. 자꾸 선생님하고 모방을 하다 보면요. 뭐가 돼? 창조. 모방으로부터 창조가 생겨. 선생님의 생각을, 사유를 자꾸 쫓아하는 훈련들을 할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지수로 함수들의 총 주제들은 이런 주제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도형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열의 극한, 그 중에서도 무한 등비급수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못 풀어가지고 나 문제 못 풀어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죠. 특히 무한 등비급수 요번에 수리 가형도 마찬가지, 나형도 마찬가지. 요번에 선생님이 해준 거 그대로 나왔는데 야, 요번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원 있고 내접원 있고요. 다시 해서 이런 거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내가 지금 1강에서 얘기했던 내접원 반지름 구하는 S 2분의 1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사용하셨어요? 이거 사용하시면 금방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우리한테 그래서 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열의 극한 또는 특히 무한 등비급수에서의 도형의 활용이야. 자, 근데 이런 도형의 활용, 무한 등비급수 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몇만 문제들을 먼저 기본 도형의 문제들을요. 좀 발상을 전환을 해서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두 번째 오늘 주제는요. 발상의 전환이야. 고지고대로 풀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처럼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문제로 이제 1번과 2번 문제, 특히 2번 문제를요. 선생님이 되게 강조해서 푼 텐데 자, 우선 1번, 2번 문제를요. 물론 이런 한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하는 사유의 방법들을 쫓아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발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문제 오늘이 이건 뭐냐면 1번, 2번,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수능 기출문제인 그 다음에 6번과 7번인데요. 우선 1, 2번을 먼저 할게요. 1, 2번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6, 7번은 조금 요거 다룬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자, 1, 2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2006년도 교육청 4점짜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분명히 원래 뭐를 이용하라고 나온 거냐면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서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었죠. 직선과 직선이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가 잘렸을 때 요 길이요. 요 길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복습이야. 그 다음에 이런 사각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여기 뚝 잘라진 등변 사다리꼴에서 얘네들도 등차 이룬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분명히요. 25등분을 하고 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P1, P2, P3 쭉 해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얘네의 값을 구하라. P1, Q1, P2, Q2에서 P24, Q24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센치가 안 주어졌군요. 자, A씨가 얘가 15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B씨가 여기 있죠? B씨는 카드인데, 그치? 뭐야. 자, 20인데요. 자, B씨하고 여기가 주어지고요. 얘네의 길이를 쭉 구하래. 이거 분명히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 25죠? 왜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아요? 직각삼각형에서 원래 3대, 4대, 5지요. 근데 여기다가 5, 여기다 5를 곱해놓은 숫자 아니니? 15, 20이요. 어머. 그럼 여기다 5를 곱해서 25. 이건 금방 찾아야죠. 이해됐어? 어떻게 이렇게 금방 찾는지? 자, 그래서 25개를 n등분을 5등분해서 여기에 간격들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L1, L2, L3라고 하면 분명히 얘네들은 마지막 여기 L24까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대신에 한번 자르셔야죠.
이렇게 자르셔야죠. 여기가 도대체 P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죠. 이쪽으로 보면 Q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죠. 그럼 이게 지난번에 기본 도형에서 여기까지는 하셔야죠. 쇼 소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얘 곱하기 얘, 소요.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 이런 게 분명히 계속 주어져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15, 여기가 20, 여기가 25예요. 그래서 여기 x라 그러면 15 곱하기 20이 얼마예요? x 곱하기 25. 그리고 이거 x 구하는 방법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비례로 해도 되고요. 무슨 비례냐면 얘도 닮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가 15니까요. 이것도 3대 4대 5의 비율에서 여기에 3이 곱해진 거니까 여기도 3을 곱하게 되면요. 아, 여기가 9고요. 이쪽에 여기가 9고요. 여기가 12가 아닌가요? 훌륭해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왜? 선생님이 분명히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은 닮음이라 그랬죠. 닮음 이용해서 마찬가지 얘도 아까 처음 게 3대 4대 5면 얘도 3대 4대 5인데 여기가 15가 됐으니까 빗변이 3 곱해서 이해했어? 아니면 이렇게 곱해서 이거 구하더라도 x의 값은 12가 동일하게 나와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됐니? 자, 그렇다면 여기 봐라.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12라 그랬어. 아, 여기가 12고요. 여기가 9개죠.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2, 3, 여기가 P9죠. P9. 축구선수 P9. 그치? P9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전에가 딱 봐봐. P8, P7. P7이래. Q8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가 L8, 여기가 L9.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있겠죠. 이런 식으로. L11, 11, 12, 13, 14, 15 해서 여기가 L24까지가 있는 거야. 그럼 원래대로 여기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얘랑 얘랑이 등차다. 그래서 이거 첫째 항, 끝항 더하고, 여기 개수 9개. 그 다음에 여기 9개부터 24개까지, 여기까지 더하고, 첫째 항, 끝항 더하고 해라. 이런 거를 원래 출제자는 요구했어요. 그 풀이 과정은 선생님이 뒤에다 써놨어. 근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 여기서 발상을 전환해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이런 얘기 했나? 가우스 얘기하면서 내가 분명히 이 강의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가우스가 자연수압을 구할 때 이 얘기를 해드렸죠. 정말 똑똑한 게, 그때 등차수를 합구하면서요. 야, 이거 봐봐. 1부터 가우스가 4까지를 더하는데 어떻게 더했다 그랬어? 요렇게 더한 거죠. 두 개씩. 했더니 얘도 5, 얘도 5. 근데 정말 똑똑한 게, 짝수개일 때는 이게 짝이 지어지지만, 홀수개일 땐 짝이 안 지어져. 그래서 가우스가, 이렇게 홀수개일 땐 짝이 안 지어져. 그래서 생각한 게 가우스가, 머릿속으로야. 이 어린 가우스가 천재죠. 천재.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앉아가지고 사고 실험을 한 거죠. 이걸 거꾸로 세워놨더니 이게 6개. 내가 이 얘기 분명히 해드렸죠. 반뚝 자른 거죠. 6개씩 5줄이 있어요. 이걸 2로 나눠서 이거 15개다.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이 상고를 니네가 초등식으로 해봐. 자, 다 필요 없죠. 이렇게 뭐 등분 자르는 거 잘 봐. 싹 해가지고요. 아까 여기 12라는 거 알았어요.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다가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발상을 좀 전환해보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요쪽 삼각형부터, 요쪽부터 볼게요. 요쪽에서, 자, 요쪽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은 분명히 합동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8등분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있을 텐데요. 여기 잘 봐. 이렇게 됐을 때 요게 L1이면 이쪽으로 거꾸로 이게 L1이죠. 요게 L2면 요게 L2죠. 이게 L 8번째, 17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다 갖다 붙이면 이게 8번째, 7번째 거죠. 어머? 그럼 결국 얘네들이 한꺼번에 더해봐. 그럼 여기 아까 길이가 얼마였니? 12였죠. 12였죠. 그래서 여기요. 12짜리 요렇게 된 것이 하나, 둘, 셋, 넷에서 여기가 8번째 거였죠. 8줄이 있다는 얘기죠. 다 더한 다음에 이걸 매수로 나눠. 2로 나누면 자 여기 가운데 줄을 제한 여기까지 8번째 거지 합이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봐봐. 요쪽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렸어. 이거 두 개를 그린 거는 이쪽 끝에 이렇게 두 개를 그렸을 때 여기가 아까 L24, L23이 되면 요것이 L24, 요것이 L23이었어요. 이해됐니? 아까 이게 우리가 했던 L9, L10, L11이요. 뭐 이렇게 된 거죠? 어머? 얘네들도요. 그러면 이거 전체 이 길이들을 이게 다 12죠. 12짜리가
10개에서 11에서 24까지가 있어요. 개수 셀 때 15개죠? 맞니? 15개 맞니? 10에서 24까지면요. 여기 10에서 24까지면 15개 맞나요? 그쵸? 오케이? 25에서 이거 빼니까 이런 건데 이것을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은 얘네들의 길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하나만 주의해. 이 가운데 거는 지 혼자 있었죠. 가운데 혼자 있었죠. 가운데다 11을 더하면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우리는 살펴봤어.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내가 현장에서 고3 애들 알려드리면요. 와,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감탄을 하던데. 자, 여러분들한테 또 창고 대방출이다. 자, 다른 사람들 쫓아주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요. 야, 이거 문제 상당히 어려워. 먼저 풀어보고, 잠깐 멈춰서 먼저 생각해보고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이거 먼저 풀어보면 상당히 힘든다는 거 알 거야.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둘레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ABC를 회전시킨다. ABC가 위치한 출발해서 n바퀴를 도는 동안 변 BC가 정사각형의 놓이는 횟수를 AN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n이 1일 때 그림과 같이 BC가 2의 놓임으로 이거고 이때 얘의 극한을 구하라 해놓고 그림이 주어졌어. 자, 이렇게 주어졌죠. 처음에 이제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았어. 돌면은 여기 A가 일로 오고요. B가 이렇게 오죠. 다시 돌면요. B가 오고 C가 오죠. 다시 돌면 여기 A 오고 여기 밑으로 와서 C가 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BC가 놓이는 게 여기 한 번 놓이고 이렇게 또 돌다 보면 여기 놓여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BC가 여기에 두 번 놓인다. 그래서 A1은 2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리고 나니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니네들은 뭐를 하고 앉았니? 계속 빙글빙글 돌리고 있죠. 될 것 같아? 절대요. 자, 접근법이요. 삼각형이나 정리하세요. 사각형이나 오각형, 육각형 다 마찬가지야. 오각형의 육각형, 육각형 등의 둘레를 회전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와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근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대표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알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뭐 하냐면 전개하세요. 뭘 전개해요, 선생님? 자, 저게 지금 2cm짜리 정사각형이라 그랬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선생님이 하는 건 이제 잘 보세요. 이게 한 바퀴를 돌면, 자, 제일 처음에 저기가 이렇게 해서요. 잘 들어. 제일 처음에 저기 변에 놓여있던 게 BC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잘 봐. B, C, A, B, C, A. 다시 돌면 이렇게 되죠.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B, C, A, A, B, C, A, B, C, 그 다음에 A요.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이걸 회전시키냐면 똑같은 게 또 나올 때까지 돌리세요. 자, 좀 길어 이거. A, B, C, A, B, C. 잘 들어. A, B, C. 아이고. B, C. 이 B로 다시 시작하는 거 나올 때까지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요. A, B, C. 자, A. 아유, 힘들다. B, C.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머! A, B요. 와, 세 바퀴를 회전하면 다시 B로 시작하면 얘랑 똑같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나 봐봐. 이렇게 한다고요. BC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BC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원래 여기는요, 첫 바퀴를 돌 때 원래 3회가 돼야 돼. 다시 잘 들어. 첫 바퀴를 돌 때 원래 3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왜 요걸 뺐냐면요. 제일 처음에 BC가 한 번 놓여져 있었던 거 빼고 요거 두 개만 세서 A1을 2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두 바퀴를 돌면요, BC가 이렇게 있죠? 여기 몇 개가 있니? 3개가 있죠. 그래서 두 바퀴를 돌면요. 여기에 3이 더해져서 놓이는 위치가 5번, 놓이는 횟수가 5번이 돼요. 다시 세 바퀴를 돌면요. BC 여기 있죠. 2개가 더해져요. 여기요. 2개가 더해져서 여기가 얼마? 7이요. 그럼 네 바퀴를 돌면요. 다시 이제 얘가 되죠. 여기 3이 더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 10.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똑같죠. 다시 또 여기다 3이 더해져서 13.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2가 더해져서 15. 이런 식의 규칙을 쫓아간다 이거야. 다시 3이 더해져서 18. 이런 거요. 대박. 오케이? 야,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분의 3에 a의 3n-2요. 이거 뭐니? 1 넣으면 a1, 2 넣으면요. 6에서 2 뺀 거니까 4항, 7항. 이걸 구하라는 거야. 2항, 4항, 7항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세요. 3이 3에서 결과적으로 8개가 더해지죠. 여기도요. 3이 3에서 결과적으로 8개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얘네들만 가지고 2,
10, 18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일반항 찾아보세요. 그냥 요 숫자만 가지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숫자만 가지고 일반항 찾아봐.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죠. 8n-6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와? 8n-6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 계수 이제는 알죠? 답이 얼마? 8. 우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정말 좋은 문제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예 야 처음에 끝을 봐버리자. 그 문제 6번 갈게요. 자, 6번 갈게요. 무한등비급수 가기 전에 6번 하나 먼저 갈게요. 자,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가 이게 2010년도 수능 문제에서 완전히 모든 친구들의 거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죠. 그 다음에 2011년도 수능에 또한 그 다음 7번 문제 두 문제가 4점짜리로서 완전 등급을 가르고요. 특히 그 다음 7번 문제 보실 거는요. 정답률이 10%라 그랬나? 선생님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사상 최악의 정답률. 자, 이 문제도 볼게. 도형 그래프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이 어떤 원리들을 잡고 해서 두 번째 아까 뭐 했냐면 둘레를 회전하는 것들은 전개하라 그랬죠. 자, 이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이거 자 듣기 전에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잠깐 멈춰. 선생님 멈출게. 멈추고 풀어봐.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 B가 변이 서로 평행하고요.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도록 놓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딱 가운데 이렇게 서로 대각선 일치해서 가운데가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야. A와 A 내부에 B의 내부를 제외한 영역을 R이라 그러고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작은 정사각형을 다음 규칙에 따라서 아래 그린다 해놓고요. 쭉 주어졌어요. 자, 보시면 규칙이요. 작은 사각형 한 변의 길이에 여기에 평행하게 놓이고요. 작은 사각형 내부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그림 그냥 놔둬주세요. 야, 그림과 같이 규칙에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이요. N분의 1인 작은 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AN이라 그러자. 예를 들어 A2는 거의 뭐 했어? A2는 12개고요. A3는 20개다. 그랬을 때 자, 이거를 하려고 그래. 잠깐 뒤로 넘어갔다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도형의 문제에서 잘 들어. 특히 요즘 도형의 문제에서요. 도형의 문제나 해석의 문제에서 잘 들으시면요. 제일 뒤에 있는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질문이라는 거 문제예요.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 여기로부터 해결책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결책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극한을 묻는데 여기 잘 보시면 A2n-1이야. 즉 이거는 이 수열의 짝수항과 이 문제의 해결책은요. 짝수항의 규칙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항의 규칙이 따로 있었다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자, 문제 풀기 전에요. 7번 문제의 마지막 질문만 먼저 볼게요. 7번 문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자, 쭉쭉쭉 하고 제일 마지막만 보여주세요. 바로 앞이요. 자, 이것도 봐봐. 2011년도 수능인데 사상 최악의 정답률이야. 최악이야. 정말 제일 낮았던 정답률인데 왜냐면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대부분들이 1항, 2항, 3항을 해서 규칙을 찾으려고 했어요. 절대 안 나와. 문제 질문 제일 끝에 봐봐. 좀 아까 문제는요. 해결책이 질문에서 짝수항과 홀수항의 규칙을 찾으라는 거였죠. 이 문제는 뭐냐면 F의 2n 더하기 F의 2n이요. 자, 7번 문제 핵심은 바로 F의 2의 1제곱, F의 2의 2제곱, F의 2의 세제곱 얘네만의 규칙을 찾아가라. 이런 도형 그래프 해석의 문제들이 요 근래 완전히 새로워진 것들이 뭐냐면 질문을 파악해서 이 질문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아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자, 이걸 찾지 못하면 절대 해결을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본 도형을 하고 뭐라도 쓸데없는 짓을 하게 돼요. 질문부터 보세요. 어려운 문제일수록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문제 이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문제 이제 보시면 좀 지저분해졌는데 자, 이런 문제야. 이 문제는 분명히 짝수항의 규칙과 홀수항의 규칙을 찾아내야 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1의 1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A1이라는 건 1분의 1짜리 정사각형이 왜 12개가 들어가느냐. 여기 1이고 1이면요. 여기 잘 들어봐. A2요. A2부터 하려고 그랬죠. 그럼 2분의 1짜리요. 야,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그러면 2분의 1짜리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잘 봐.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이에요. 이렇게 해서 12개란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야. 이거를 4분의 1, 8분의 1 때 이걸 일일이 다 셀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거야. 어차피 여기 4개의 모양이 똑같죠. 그럼 한쪽만 여기만 따지세요. 여기를 따진 후에 뭐 하라는 거야? 4배를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필기하는 이런, 자, 지금부터 하는 건요. 해결책은 문제의 질문을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것은요. 이게 참 웃긴 말인데 이쁘게 표현해라. 뭘 이쁘게 표현해, 선생님? 애들한테 야, 이쁘게 좀 숫자를 써. 저거 3개, 4개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오케이? 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오늘 너희들이 난 이 문제 하나만 알아도 엄청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여기 하나만 썼어요. 여기가 지금 1이야. 아까 그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뭐랬어? 짝수항과 홀수항의 규칙을 찾는다. A2 보세요. 자, A2부터 할 건데 잘 들어. 자, 여기 아까 가운데 여기를 자른 거예요. 여기예요. 여기 중에서 지금 이 선을 나타내는 거다, 얘들아. 요 선을. 자, 그러면 A2라는 것은 지금 얘는 안 들어가고 얘네 3개가 들어가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여기 하나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요. 여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총 2 곱하기 2가 들어와서 4개의 사각형이 생기죠. 다시 한번. 여기가 2등분이 되죠. 2분의 1, 2분의 1로 해서 2등분이 되죠. 1을 2등분해서 이쪽에 한 변의 길이에 여기가 2개가 들어오고 2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게 2개, 2개 곱해 2 곱하기 2야. 여기서 빼기 잘 들어. 안 들어와 있는 요 놈이요. 이걸 어떻게 해? 한 개, 한 개죠. 여기.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짜리가 한 개, 한 개에서 1 곱하기 1 이렇게 이쁘게 표현하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A 누구요? 잘 들어라. 4분의 1이죠. 우리가 지금 찾을 거는 2, 4. 짝수항, 홀수항을 따지 찾으라 했죠. 4분의 1 보세요. 그럼 아까 여기가 전체가 1인데 4분의 1을 하면 이렇게 등분이 되죠. 그림 예쁘게 그려 선생님이랑 똑같이.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것들이 어디가 들어오니? 여기는 안 들어오고 여기만 들어오죠. 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 나중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4군데가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거의 규칙이야.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온 거라고요. 봐봐. 4 빼기 1, 3 곱하기 4에서 12개가 나온 거야. 그럼 얘는요? 잘 봐. 여기가 4등분을 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4칸이 있어서 A4는요. 잘 봐. 4 곱하기 4죠. 여기 4 곱하기 4에서 16개가 있죠. 그 중에 안 들어오는 게 이게 안 들어오죠. 여기가 몇 칸이야? 2칸이요. 2 곱하기 2가 안 들어온다고요. 이런 게 양쪽으로 4개가 있다고요. 이게 A2예요. 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A6이죠. 그럼 6등분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6등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6등분이 되죠. 오케이? 그럼 여기 안 들어오는 것들이 여기가 가운데 선이니까 여기가 안 들어오지. 그리고 이쪽이 다 들어오죠. 그럼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얼마야? 3이죠. 어머. 그래서 6 곱하기 6에 3 곱하기 3. 이런 예쁜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A의 2n 봐봐. 짝수항의 규칙은요. 여기 잘 봐. 2, 4, 6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이야. 곱하기 4야. 즉 2 곱하기 이거 6n 이거의 제곱이니까 2n 곱하기 2n의 제곱. 여기는요. 자, 세 번째죠. 1, 2, 3. 그러면 n번째는 n 곱하기 n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이게 식이에요. 그 다음 극한 구하는 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근데 힘든 게 이 홀수항이에요. 홀수항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자, 봐봐. 이거 그림 정말 예쁘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유, 옆으로. 자, 요 문제 시간 많이 할애하더라도 끝까지 할게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해보자. 자, 아까 이제 여기 하나를 표시한 거, 요거 하나를 표시한 거야. 그리고 분명히 머릿속에 읽어서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잘 봐. 3분의 1등분한 거죠. 3등분한 거죠, 여기를. 이쪽도 3등분을 한 거야. 그럼 선 그어봐, 이렇게. 3개씩 그어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요 선이 겹치는 여기요. 요 선이 지금 여기서 이거란 말이야.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얘가 들어오고요. 얘네들은 못 들어오죠. 얘네들이 안 되죠. 이 선하고 겹쳐서 문제에서. 그래서 A3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잘 봐.
3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이에요. 근데 안 들어오는 게요. 여기밖에. 2 곱하기 2죠. 얘가 안 들어온다고. 이런 게 양쪽으로 4군데씩 있다. 이렇게 표현하라고요. 자, 그 다음 것만 해보면 이제 규칙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등분이에요? 5등분이죠. 여기 가운데 선 요거 있다. 흰색 요거 먼저 이렇게 먼저 생각해. 5등분이죠. 하나, 둘, 셋, 넷. 이쪽도요. 하나, 둘, 셋, 넷이야. 선생님 여기까지만 그림 예쁘게 그리면요. 다 돼. 자, 이렇게 돼서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그림이 조금 이쁘진 않는데요. 이쪽으로 5칸, 이쪽으로 5칸이죠. A4는요. 그래서 여기가 5 곱하기 5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안 들어오죠. 얘네들이. 요 선하고 겹쳐서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거 이거 빼는 거죠. 얘네를 빼버리라고요. 그럼 여기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3이요. 됐어 이제 그러면? 야 3, 3, 5. 그 다음에 뭐겠어요? 7, 7이죠. 7, 7이죠. 빼기 2, 3. 그 다음 누구겠어요? 4요. 4 곱하기 4요. 자, 여기 곱하기 4자 빠져졌네요. 대박이야, 대박. 이거 니네 수능 가서요. 이런 문제 꼭 나와 또. 그래서 A의 2n-1, 얘네 항들은요. 3, 5, 7, 9로 가죠. 그럼 원래 여기 1부터 있었다고 쳐볼래요? A 1이 있었다고 쳐봐. 여기 1은 안 셌는데 A 1 있었으면 여기가 1 곱하기 1이에요. 여기요. 빼기 1 곱하기 1이 있었던 거야. 곱하기 4요. 그러니까 여기 0인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1, 3, 5, 7, 9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가 1, 2, 3으로 가는 거야. 다시요. 원래 1이 있어야 돼. 근데 1, 1 빼기 1이니까 0이니까 이걸 안 쓴 거야. 1, 3, 5, 7, 9요. 아 힘들어. 2n-1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뒤에가 1, 1, 2, 2, 3, 3. n제곱이야. 곱하기 4요. 자,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밑에 극한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필기 잘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죽어라고 해드릴게요. 왜?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열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필요 없죠. 수열 아무리 하면 뭐해? 등차 등비 무슨 조화수열 다 하면 뭐해? 결국 시험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 쓰지를 못하는데 오늘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정확히 배우셔서요. 이거를 자꾸 익히려고 하세요. 자, 이 문제도 정말 힘들어. 7번 문제예요. 자연수엠에 대한 크기 같은 이렇게 해서 블록을 해가지고요. 블록에서 짝수인 계열에 대해서 그 열에 있는 거에 2분의 1만큼 블록을 배열해서 드러난다. 자, 문제 쭉 읽어보시고요. 블록을 드러내는 일행을 맞췄을 때 1열부터 m열까지 남아있는 블록의 개수를 fm이라 그러는데 f2가 2, f3이 5, f4가 6이다. 얘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것도 문제 잘 읽으셔야 돼. 대부분의 친구들이 f1, f2, f3, f4, f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거 숫자 보면은 뭐 1, 2, 5, 6 이거 가지고 규칙 여기 5 여기까지 찾아가지고 규칙을 찾으려는데 여기 죽어도 규칙은 안 나와.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거를 잘 보라 그랬어요. 얘는 이걸 물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뭔진 몰라도 F1의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F의 2n이라는 것의 규칙을 찾아내면 그러면 이거는 요 다음 항이니까 이 식의 n자리에 n 플러스 1 얘는요 요 식의 n자리에 n 플러스 2를 갖다 내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이미 얘가 2라고 줬고 이게 6이라고 줬는데 그래도 2n 하셔야죠. 무슨 얘기냐면 블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짝수는 드러낸대요. 그럼 2열까지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남는다 이거야.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 잘 봐. 이해해. 세 개가 있었으면 짝수는 반으로 자른대요. 그러면 여기 1, 홀수는 안 잘리니까 이거 1, 3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죠. 그럼 이제 4열까지가 있었어요. 4열까지가 있었으면 이 홀수계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얘 봐. 4는 짝수로 나누면 2죠. 2는 다시 짝수로 나눠서 이렇게 되죠. 그럼 4열까지 했을 때 남아있는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다, 문제 천천히 다시 읽어봐. 왜 6개가 남나?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만 규칙 여기까지 해서 F16까지만 2의 4제곱까지만 찾았으면 문제 금방 푼다는 거야. 8까지 보세요. 자, 무식하게 할게요. 자, 숫자로 쓸게요.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있다고 쳐봐. 그럼 홀수계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1, 3, 5, 7은 남아있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홀수의 합이요. 1, 3, 5, 7, 9에서 2n-1 홀수의 합은 n제곱인데 이걸 단순하게 n제곱을 하시지 마시고요. 요 n을 항수의 제곱이라고. 오늘 이것도 필기 잘해. 항수의 제곱이라고 하세요. 야, 다시 한번 볼게. 야, 1항까지 합 1. 2항까지 합 4죠. 항수가 두 개 있죠. 2의 제곱 3항이야. 3항까지.
항수가 3개야. 3의 제곱 9. 여기까지 7까지 해봐. 4의 제곱. 항수가 4개야. 4의 제곱 16이야.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면 이 8항까지 했었을 때, 8까지 했을 때 남아있는 거. 얘네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항수의 제곱, 4의 제곱, 홀수가 16개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반으로 잘려서 1이 되고요. 얘는 반으로 잘려서 2 됐다가 1까지 오죠. 근데 이거 주의하죠. 6은 반으로 잘리면 3이야. 홀수니까 더 이상 안 잘리죠. 8은요. 반으로 자르면 4. 4는 다시 2. 2는 다시 1.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블록이 남아있는 거 나중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 둘, 셋, 6개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거 4, 4, 16에다가 6이니까 여기가 22가 돼요. 그럼 여기서 예상을 해야 돼. 여기 더하기 4가 됐죠. 더하기 얼마가 됐냐? 16이 됐죠. 맞아요? 등 차일 것 같아요? 등 비일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도. 이거 분명히 2의 거듭제곱의 형식이야. 그 다음 거 여기 보나마나 64인데요. 자, 혹시 몰라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봐라. 그 다음 거는 그러면 여기 16이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기다 요거 지우고 갈까요? 자, 쓸게요. 9, 10, 11, 12, 13, 14, 15, 16까지 블럭을 했을 때 우선 홀수들은 다 남아있지. 항수의 제곱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그래서 8의 제곱해서 홀수, 그 블럭의 개수가 64개가 있어, 홀수만. 그 다음에 짝수들 보세요. 야, 10은 반으로 자르면 5죠. 더 이상 안 잘리죠. 얘는 6, 어디까지 잘려? 3. 얘는요, 7까지 잘리고요. 이거는 8, 4, 2, 1 이렇게 잘리죠. 그래서 요거 더하는 거야. 자, 10, 6, 여기까지 16, 17, 20, 22죠. 맞니? 선생님 산수 제대로 했나 묻다. 이렇게 해가지고 86이요. 맞나 봐봐. 이거 86이죠. 와. 그럼 이거 뭐 어떤 수열인가 봐봐. 여기를 밑에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 이거를 첫째 항, 이걸 둘째 항, 이걸 셋째 항, 이걸 넷째 항으로 할게. 야, 선생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열 주어지고 밑에 개차수열 주어진 개차수열 구하는 방법,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거 찾는 게 이 문제 핵심이니까. 그건 이제 아는 사람들만 여기서부터는 개차수열, 요 얘기를 듣고, 개차를 혹시 모르는 사람은 수일에서 개차수열 다시 간단하게만 배우시면 되니까, 이게 B1, B2, B3죠. 그럼 B의 N제곱이 4의 N제곱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구하는 게 AN이죠.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죠. 그래서 A1이 2야. BK가 첫째 항의 4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합이죠. R-1의 첫째 항 4에 N-1제곱 빼기 1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4의 N제곱. 자, 요 3분의 1은 앞으로 빠지고요. 4의 N제곱 빼기 4인데요. 요거 3분의 1로 고치면 3분의 6이죠. 그래서 4n 플러스 3까지 묶으면 4n 플러스 여기가 2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누구냐면 이 식이 이거 아까 거 지우고요. 이 식이 저기서 얘기하는 F의 2n이에요. n이 들어간 거야. 그럼 그 식에서 F의 2n 플러스 1은 누구냐면요. 여기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을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의 2n 플러스 2는 누구냐면요. 여기 n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으시면 돼요. n 플러스 2요. 이게 답들이야.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갖다 넣으면 4차분의 4차, 4n의 최고차만 딱 계산하면 답 떨어져서 나온다. 대박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뭐만? 제대로 된 접근법만 아시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시간이 요 몇 개 하는데 원래 이 문제 아마 선생님들 막 몇십 분씩 설명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는 조금 빨리 얘기를 할게요. 우리 워낙 해주고 싶은 게 많아. 선생님의 마음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이제 세 번째가 무한등비급수요. 자, 무한등비급수는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다뤘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무한등비급수는 1-r분의 a를 계산하는 것이다. 근데 당연히 여기서 뭐예요? 첫째 항과 공비를 찾는 것이 문제 핵심이겠죠. 자, 이 무한등비급수 문제를 다루는 방법 시간 되는 한 최대한 해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이 바로 뭐냐면 규칙과 개수 찾기예요. 뭐라고요? 규칙과 개수 찾기요. 자, 아주 쉬운 거 수능 문제로 가져왔는데요. 자, 몇 번 문제냐면 우리의 5번 문제인가요? 5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요. 자, 요 문제요. 예. 자, 2005년도 수능 4점이야. 지금 다 우리 수능만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중점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냐 이걸 보는 거야. 한변에 있는 정상회의 문제하고요. 그림 딱 보세요.
자, 항상 기본적인 무한등비급수에는요, 규칙성과 개수의 규칙과 수의 규칙이 있어.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규칙이라는 건 수의 규칙이고, 이건 개수의 규칙이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해라. 문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무한히 사각형들을 붙여갔을 때 모든 넓이의 합이야. 그럼 여기 잘 봐.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요, 1 곱하기 1이죠. 이것도 예쁘게 쓰기 훈련이야. 선생님, 우리부터 이쁘게 쓰기라는 말 대신에 뭘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쁘게 숫자 쓰자. 야, 요걸 빼는 거죠. 여기 누구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서 1 빼기 4분의 1에서 4분의 3이라고 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까 저 문제도 두 문제 다 마찬가지야. 처음 문제예요. 그 사각형 문제. 2 곱하기 2, 뭐 이런 식의 표현. 이게 첫 번째 거죠.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니? 잘 들어. 개수 쓸게. 1개. 더하기. 여기 붙었죠. 2개가. 근데 얘네들은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이야.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쓰라고요. 빼기. 그럼 이게 절반이죠. 4분의 1 절반이니까 8분의 1, 8분의 1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몇 개가 붙었어요? 2개예요. 오케이? 더하기. 하나 더 안 써도 되는데요. 그 다음 봐봐. 여기 16분의 1이래. 그럼 16분의 1, 16분의 1. 여기서 이거의 절반이니까 32분의 1, 32분의 1. 정사각형 넓이니까.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붙었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었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한등비급수의 제일 기초는 규칙과 수의 규칙과 개수의 규칙이에요. 그럼 여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할게요. 야, 여기 플러스 봐봐. 이렇게 계산해서 직접 계산해도 되죠. 1이죠. 더하기, 요거 보세요. 요거 16분의 1하고 이거랑 해서 8분의 1이죠. 더하기, 요거 보세요. 64, 64하고 여기 4인데요. 하면 요거 4 곱하기 16이니까 64분의 1. 이렇게 가죠. 더하기들은. 이 위에다 쓸까요? 첫지항 1에 공비 8분의 1이죠. 1-8분의 1분의 첫지항 1. 이렇게 하면 되죠. 빼기. 빼기들만 보세요. 요거 보면서 4분의 1이네? 야, 얘네들 봐봐. 64를 2로 나눈 거니까 4, 8에 32분의 1이야. 이것도 8 곱해졌어. 이 다음 거 이거 계산하면요. 여기다 8 곱한 8이 16에 3, 8이 24. 256일 거예요. 그럼 뒤에 거 첫지항 4분의 1에 공비 8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첫지항 4분의 1. 산수 되게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해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죠. 이런 규칙과 개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훈련들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한등비급수의 두 번째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고등수학 하예요. 자, 고등수학 하에 관련해서 근데 우리 몇 개를 했어요. 하에 관련해서 가장 큰 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 이거 정리해. 무한등비급수는 이런 식으로 개수를 자 정리를 해놓으면 된다. 누가 이렇게 지금 정리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니. 그치?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수능 특강 가서 뭐 저기 누구야 몇 분 선생님 계시죠? 4분 선생님 계시고 뭐 가만 있잖아. 그분 선생님 거 들어봐.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자, 고등수학 하를 이용해서요. 첫 번째 부채꼴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부채꼴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거요. 우리 배웠죠? 세타, R, 여기 L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앞쪽에서 몇 강인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이런 문제에서 풀었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세타, 직각 내리고 다시 세타, 이거 L1, L2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어. 삼각함수 12강인지 13강에서. 요게 제일 많아. 그리고 그때도 이런 문제도 했잖아. 중심각, 원주각 해가지고 여기, 거꾸로 했다, 야. 하여튼 여기 길이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도 다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찾아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죠. 여기 세타고 여기 R이야. 복습이야. 여기 뭐라고 표시해?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얘 이용하는 문제예요. 워낙 많아. 이게 제일 많아. 자, 여긴 여러분들 내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하려고 그래. 선생님 이걸 하려고 그래. 어려운 문제일수록요. 점화식 표현을 해라. 다음 시간에 이 얘기 아마 오늘 못하면은 같이 계속해서 들어갈 텐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점화식 표현을 해라. 무슨 표현? 점화식 표현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게 자 어디 있었냐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원에 있었어요. 자,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이게 몇 강이었냐면 자, 천천히 하자. 마음 4강의 5번 문제예요. 이것이 4강의 5번의 문제인데요. 4점짜리 물론 조금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요. 무지 어려워요. 뭐냐면 왜 무지 어렵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처럼 항상 요번 3월 모의고사도 그렇지만 첫지항 공비만 무작정 구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들이 안 풀려. 문제들은 한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기 이전에 선생님이 너희들이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빨리빨리 중간에 문제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 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잠깐 1분이 되더라도 멈추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멈췄다 들어. 지금 우리는 1분의 시간이 없다. 아쉽다. 쭈르륵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막 설명을 줬어요. 그리고 그림 나왔어요. 자, 그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원은 이 뒤에 이거요. 여기에 반원에 요만큼이요. 요 점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원의 절반이야. 여기 딱 중심에서 요 길이들이요. 그 다음에 다시 내접하는 원의 여기 요 길이. 다시 내접하는 원의 요 길이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시 한번 하는데 기본 도형이 나왔을 때 기본 도형 작도법이요. 내가 현장에서는 이거를 수십 번도 더 얘기하기 때문에 애들이 기에 박히도록 들어가지고요. 아무도 기억 못하는 애들이 없는데 여러분들 아직 기에 안 박히실 거예요. 기본 도형 작도에서 가장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보조선 이 선을 무조건 그어라. 그럼 얘는 2등분 되면서 얘가 직각이다. 얘를 그어라. 자, 두 번째 원과 야 이거는 원래 주어진 조건들이야. 노란색이 세로 긋는 기본 작도야. 원과 접선이 주어지면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요 길로 이 접점으로 수직 내려라. 기본 작도예요. 자, 이 문제가 요번에도 3월달 모의고사에서 이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몰라서 안 되죠. 그쵸? 자, 물론 세 번째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원, 접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같은 각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셔야 되고요. 이런 건 근데 많이 안 나와. 지금부터 하는 거.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이 닮음들이요.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뭐 말로 쓰기가 참 그렇다. 닮음을 이용하는 유형들이요. 기타 등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이라도 아시면 정말 문제 풀기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여기다 하죠. 자, 이쪽에서 할게요. 여기 칸 많으니까. 자, 결국 지금 저기에 4분의 1의 원의 에런들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저기 보면 저걸 센치로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선생님처럼 해봐. 여기 제일 처음 거 여기 주어졌죠. 여기가 제일 처음 원의 반지름이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뚝 자른 거죠. 즉 이렇게 된 거죠. 원을 다 그렸다고 치면 여기지. 여기다가 이렇게 접하는 선을 접하는 접원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해돼? 그럼 여기요. 요거 당연히 여긴 몇 도니 우선 45도요. 여기 1대1이잖아. 그치? 요건 이제 우선 아시고요. 중요한 것이 이거지. 여기에 이렇게 접하도록 원을 하나 더 그렸죠. 그리고 얘 원이 여기 중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겠죠. 잘 들으세요. 딱 벌써 여기에 원에 접선이 주어졌어요. 뭘 해야 되냐면 이 작은 원에서 여기 접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직 내리는 이걸 하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냐면 점화식 표현하라 그랬어. 무슨 표현? 점화식 표현이요. 얘의 반지름 처음 큰 원의 반지름 얘를 갖다가 RN이라 그러면 그 다음 게 R의 N 플러스 1이죠. 힘들어도 천천히 가자. R의 N 플러스 1이죠. 그 전 거를 RN이라 그러면 그럼 여기 잘 봐. 요 삼각형이요. 45도 직각 여기 45도니까 1대 1대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에 Rn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도 얘의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Rn 플러스 1이죠. 끝났어.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원의 지름이죠. 원래 원의 지름이니까 이것이 2Rn 끝. 그래서 이런 점화식 표현하면 얘랑 더한 게 얘가 되죠. 루트 2 더하기 1에 얘랑 더하는 거예요. 이걸로 묶은 거야. 얘가 누구요? 2배 Rn. 따라서 Rn 플러스 1이요. 루트 2 더하기 1분의 2의 R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주어진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이 2였어요. 그럼 두 번째 반지름은 여기 R1 들어가면 루트 2 더하기 1분의 2의 2. 그 다음은 세 번째 반지름은 루트 2 더하기 1분의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여기요. 요렇게 된 얘의 길이죠. 이거는 전체 원둘레의 4분의 1이니까 야, 원둘레가 몇이니? 어차피 이게 공비돼. 2파이 R이죠. 2파이 R이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들어가면 4파인데 그거의 4분의 1 되니까 얘가 저기 L1이라 그러면 이게 파이. 그 다음에 L2는요. 이거야. 어차피 2 있고 요게 더 곱해진 거니까 루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뭐가 돼? 공비요. 이런 일반항 찾기 훈련이야.
이게 대박 좋다는, 대박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문제를 더 연습하고 싶은데 원래 우리 저쪽에 몇 강의 저 앞쪽에 몇 번에도 이게 있었는데요. 그거 말고 여기 선생님이 한 문제 더, 잠깐만요. 이거 시간이 아쉽다. 자, 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몇 강에 몇 번인지 선생님 기억 이거요. 네, 이거 바로 졌네요. 지금. 네, 요 문제요. 예. 자, 이거 지금 선생님이 강수를 안 적었는데 3강에 몇 번이에요? 3강에 4번이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강수를 3강에 4번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 풀었던 문제인데요. 자, 빨리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다. 자, 그림같이 반지름 쭈루룩 시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반지름반을 이거에 내접을 해서 A3라고 했을 때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렇군요. 3강에 4번이네요. 선생님도 가져왔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인데, 자, 그림 볼게요. 여기다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처음 거 반지름 A가 주어지고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요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길이의 비가 나와. M 대 M이라고요. 그럼 넓이의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공비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야. 근데 아무튼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도 풀 수는 있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 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x1이라고 잡아볼게요. 이거를 그 다음 이 원의 반지름으로 잡았대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다음 사각형 x2와 x1과의 관계에서 얘네의 공비가 분명히 얼마일 것이냐 이런 얘기죠. 물론 x1도 찾아야 되는데 한 방에 하려고 하세요. 여기서 하게 되면 x1은 얘랑 a랑 하지 마시고요. 요 두 번째 그림에서 아예 일반적으로 여기를 x1, x2라 그랬죠.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얘 잘 봐. 얘 다음 거를 x에 아까 했듯이 r 플러스 1처럼 x에 n 더하기 1이요. 그리고 얘의 반지름이 그 전 거 xn이죠. 그럼 반지름 여기다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봐봐. 요렇게 반지름을 표시할 수 있죠. xn이요. 그 얘와 얘 사이 관계식 알 수 있잖아. 요거 무슨 삼각형이니? 직각, 끝.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첫째 항까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보세요. 왜? 요거 정사각형인데 여기 가운데니까 여기 길이가 똑같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에 요거의 절반 x n 더하기 1이지요. 이야, 피타고라스. 빗변의 제곱. xn의 제곱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요. xn 더하기 1에 여기에 조그맣게 1의 제곱이야. 자, 2분의 1에 자, xn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자, 짧은 시간에 다 하니까 조금 힘들긴 힘들다 진짜. 4분의 1 이거에서 4분의 5에 x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xn의 제곱이요. 따라서 xn 플러스 1의 제곱은요. 왜? 우리가 수열할 때는 an 플러스 1의 an 이렇게 하는 거죠. 5분의 4의 xn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야, 다 했네요. 결국은 공비가 어차피 우리가 저 넓이를 구할 때요. 여기 봐봐. A1, A2, A3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게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갈 거죠. 근데 x2의 제곱이 첫째 항에다가 5분의 4 x1의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공비는 5분의 4에 이제 첫째 항만 알면 되죠. 야, 첫째 항도 되게 쉬워. 첫 번째 그림에서 봐봐. 여기가 x1, 여기가 a였는데 얘가 여기서는 xn 더하기 1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얘랑 똑같은 거고 요게 지금 누구야? a. 이렇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요. 다시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a가 된 거죠. 그래? 그래서 여기 얘가 똑같이 xn 더하기 1처럼 x1의 제곱이 5분의 4의 a 제곱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첫째 항 x1의 제곱이 5분의 4의 a 제곱. 근데 다시 5분의 4를 곱하니까 여기가 5분의 4의 제곱에 a 제곱 이런 식 간다는 거죠. 물론 길이의 비, 넓이의 비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항 이거 공비 5분의 4 해서 1 빼기 5분의 4분의 첫째 항 계산하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 지금 거기에 3번과 4번의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직선의 길이에 관련된 거랑 원의 접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풀어보려고 드렸고요. 8번 문제 하나 숫자 이쁘게 쓰는 훈련하는 거 있죠. 그거랑
연결해서 다음 21강에서 3월 모의고사와 지난번에 못 풀었던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도형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바탕과 저력이 되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선생님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수능 개념 완성의 종결자 수학의 날개 정준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봬요.